스트레스 받으면 우리 뇌가 어떻게 되는가, 화가 나면 뇌가 어떻게 바뀌는가, 이런 거를 제가 복잡한 내용을 짧게만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뇌 구조는 3층으로 돼 있어요. 여기는 목숨을 관장하는 데예요. 목숨. 파충류는 요거밖에 없어요. 동물은 여기까지 있어요. 변형계까지. 그 다음에 인간이 일부 영장동물이 이게 DNA피즈까지 가지고 있어요. 자, 여기에 제가 어떤 그림을 표시해 드릴 거냐면, 혈액이 뇌에 공급이 된다고 그냥 제가 임의로 그렸어요. 임의로 그려서 뇌에 공급이 된다 그러면 요 이제 세 가닥으로 이렇게 골고루 나가야 되겠죠. 혈액 공급이. 그러면 얘네들이 제 역할을 다 하는 거예요. 그래 평상시에는 어떠냐면 얘도 잘 움직여야 우리가 숨쉬고 호흡하고 이런 걸 계속 정상으로 돌아가고 있어요. 그 다음에 감정 컨트롤도 돼야 된다, 안 돼야 된다? 감정도 적당히 쓸 줄 알아야 되고, 또 이성적 판단도 해야 되겠죠. 이성적 판단도 해야 돼요. 그래서 골고루 이렇게 가야 되거든요. 화가 나면 어떻게 될까? 자, 1, 2, 3번 중에 어떤 뇌가 활성화될까요? 화가 나면, 스트레스 받으면. 1, 2, 3번 중에 어떤 뇌가 활성화될까요? 2번. 활성화된다는 말은 다른 말로 무슨 말이래요? 이게 막 커지나요? 거기에 혈액 공급이 많이 된다는 뜻일까요? 이게 커지진 않아요? 부피는 그대로 있단 말이에요. 대신 거기에 뭐가 확 들어와요? 혈액이 활동을 왕성하게 해야 되니까 뭐가? 영양분이, 산소가 많이 공급이 돼야 돼. 이런 의미가 돼요. 이만큼 얘가 빨아먹어요. 자, 얘 거는 뺏어 못 뺏어? 얘 걸 뺏으면 죽어요. 그러면 뺏어 먹을 건 누구 거밖에 없어? 3번 거. 그럼 얘는 혈액 공급이 안 되면 작동을 할까 못할까? 따라합시다. 장식품. 그리고 화가 났을 때 그 사람 인간적인 사고 판단을 하는 이 능력은 살아있다, 죽었다. 그 순간.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 있잖아요. 막 화내는 사람 보면은 저기 뭐라 그래요? 저기 뭐다? 짐승 같다. 인간이 아니네, 그래. 실제일까요? 가짜일까요? 실제예요. 이 상태라니까? 얘가 작동을 못하고 있다고. 이런 상황일 때는 머리는 뭐라고요? 장식품에 불과해요. 그게 저거 인간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화날 때 어땠습니까? 우리 화났을 때, 내가 화났을 때 한번 생각해 봐요. 자, 이렇게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 애가 4살, 5살이야. 내가 오늘 밖에 가지고 복권도 당첨되고 상도 받고 박수도 받고 기분 좋게 들어왔는데 집에 들어오니까 여기 난장판을 해놓고 있어 막. 3살, 4살 배기 애야. 막 바깥에서 막 기분 좋게 들어왔어요. 난장판을 해놨어. 그럴 때 엄마, 아빠는 애들한테 뭐라고 어떻게 화를 내죠? 버럭 소리를 지르고 화를 내나요? 조곤조곤 하나요? 화를 버럭 내요? 아니, 밖에서 기분 좋게 들어왔단 말이에요. 룰루루랄라 하면 들어왔어요. 근데 애들이 막, 저건 정신없이 노는, 한 4살, 5살 요즘 정도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제가 한 4, 5살 배기 애야. 뭐 저건 정신없이 재밌게 놀아. 막 난장판을 해놓고 있어, 집을. 그래, 나는 밖에서 뭐 기분 좋게 막 돈도 뻥뻥 들어왔고, 막 사업도 잘 되고, 막 이래가 기분 좋게 들어와서 애들이 이러고 있어. 어떻게 화를 내죠? 에이, 그것들 좀 치우면서 놀지, 뭐. 이 정도죠? 이 정도야? 자, 오늘은 그랬어. 다음날, 집에 들어오다가, 남의 벤츠를 딥다 박았네? 그리고 뭐, 그 전에 또 사기도 한 대 맞고, 5천만 원 날리고, 뿔이 막 이렇게 나갖고 집에 딱 들어왔는데, 역시나 애들이 어제처럼 온방 난장판을 만들어 놓고 있어. 어떡하죠? 버럭 화를 낸다. 아이는 느낌이 어떨까? 어제 엄마 아빠가 진짜 우리 엄마 아빠야. 오늘 아빠가 우리 엄마 아빠야. 혼란스럽지 않을까요? 응.
자, 그런데 고등학생쯤 되면은 뭐라고 얘기할까? 아, 지방 문 쾅 닫고서 지 기분 나쁘면 나한테 다 풀것이 아닐까요? 뭔 일이 있었는가 보다. 괜히 나한테 지랄이야. 자, 그럴 때, 자, 내가 버럭 화를 냈을 때 한번 연상을 해봅시다. 그렇고 버럭 하는 거 애들이 막 구석에서 끄깅하고 막 찔찔 짜는 거 보고 있는 거예요. 다른 거 이렇게 뭘 하면 생각해 보니까 어때요? 마음이? 미안해 죽겠어. 거기 어떤 과정인 줄 아세요? 화를 버럭 냈을 땐 2단계야. 화를 버럭 냈을 땐 2단계라고? 그런데 뭘 하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돼요? 이게 정상으로 돌아왔어. 가만 생각해 보니까 이제 여기 피가 돌아오니까 머리를 쓰니까 아이고 내가 그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될 걸. 자, 따라합시다. 내가 왜 그랬지? 돌았나 봐. 가끔 그렇게까지 생각할 때도 있죠. 이게 우리가 화가 나면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거는 내가 하고 싶어 하는 거에 자동으로 그렇게 돼요. 자동으로 우리 뇌는 그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스트레스 지수가 높을수록 이성적 판단을 하기가 어렵다. 평상시 전혀 안 그러던 사람이 화가 나면 뭐가 된다? 보통은 그럴 때 뭐가 된다 그러죠? 이런 얘기하기 미안한데 개가 된다 그러죠? 그래서 우리는 스트레스를 받으면 내 뇌도 정상적으로 사고하는 인간의 뇌로 작동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거를 내려놓는 연습이 필요하다. 그래서 뭐래요? 취미활동을 하는 거예요. 취미활동을 하면 뭐를 써야 돼요? 감정으로 해요? 머리를 써야 돼요? 머리를 써야 되죠? 의도적으로 그쪽으로 피를 가도록 하는 게 취미활동. 다른 데로 관심을 돌리는 거. 다른 데로 관심을 돌리는 거. 이쪽 저쪽으로. 그 원인이 되는 것에서 벗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 정도 말씀드리면 이해되시겠죠? 네, 그래 이런 거를 뭐라고 말하면 따라합시다. 브레인 하이제킹. 우리가 말하는 브레인이라 하면 뭐 뇌 전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두뇌, 대뇌 피지를 말하는 거고 얘가 누구한테? 변연계한테 어떻게 했다고? 납치당했다. 이걸 하이제킹이라고 말해요. 하이제킹이라는 용어는 이렇게 나왔어요. 자, 미국의 대공황 때 검주령이 내렸습니다. 검주령. 자, 잘 들어요. 얘가 술을 잘 만들어. 밀주를 팔았어. 얘는 술을 무지무지하게 좋아해. 무지무지하게 좋아해. 근데 검주령이 내렸어. 옛날 얘한테 사 먹었단 말이야. 근데 술을 먹고 싶어 환장하는 거야. 어떻게 해야 되지? 몰래 찾아가가지고 돈을 더 주더라도 사 먹으려고 했어. 그래가지고 얘가 술을 만들어서 팔러 다녔어요, 이쪽으로. 그래서 길목에 누가 있었을까? 산적이 있었어, 산적. 산적은 뭐 한다? 술을 뺏어요. 자, 그러면 신고한다, 못한다? 신고? 못하지. 그러니까 산적은 공짜로 술을 챙겼어. 그런데 이 산적이 지 혼자 있을까요? 몇 놈이 있을까요? 그래, 그 중에 잭이 있었어. 자, 잭이라고 치고 이제 우리가 뭘 잘해서 뭐 하죠? 손 내밀어 봐요. 하이 잭 이랬어요. 그래서 뭐라고? 하이제킹. 남의 걸 뭐 한다? 탈취한다. 그래서 항공기 탈취, 선박 탈취 이런 것도 전부 다 하이제킹에 속해요. 그래서 앞에 뭘 붙여요. 앞에 뭘 붙여요? 뭐 비행기, 뭐 배, 뭐 이런 거 붙여요. 여기는 뭐가 납치됐다고? 뇌가. 사실 혈액이 확 빼가니까 얘가 어때요? 작동을 한다, 못한다? 누구한테? 변연계한테. 뺏겼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뭘 하면 일어난다고? 화가 확 올라오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때 그렇다. 그래서 이건 어떻게 해야 된다? 좀
깔아앉을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좀 전에는 우리가 양육 스트레스는 뭐로 좀 내려오는 게 제일 좋다? 양육 보상감이라고 얘기했어요. 양육 스트레스, 양육 보상감으로. 그걸 하는 거는 어쩔 수 없이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그 보상감, 행복으로 내려놓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라는 말씀을 제가 드렸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많이 작동할수록 하는 것들이다. 그게 취미활동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뭐 이 얘기는 그냥 후딱 넘어가요. 좋다, 안 좋다, 스트레스는? 딱히 안 좋다고 말하기는 어려워요. 적당한 스트레스는 건강을 좋게 합니다. 지금 여기 우리는 적당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죠? 그럼 우리 모두의 삶의 질이 업그레이드 되려고 하는 일이잖아요. 그쵸? 아이씨, 빨리 안 마치나 하고 이러고 앉아있으면 아무것도 귀에 들어오지 않아. 그러면 그거는 나쁜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우리는 학자들이 요 3단계로 구분을 해요. 2단계로 넘어가지 않도록 하는 거. 2단계로 넘어가지 않도록 하는 거. 적당한 스트레스는 오히려 사람을 건강하게 만들어준다. 맞죠? 그건 우리가 사람 관계도 그렇잖아요. 적당한 긴장이 있을 때 관계가 제일 잘 이루어져요. 편해지기 시작하면 어떻게 됩니까? 막대하기 시작해. 그럼 사고가 나, 대체적으로.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자, 스트레스의 반응은 몸에도 나타나고 마음에도 나타나고 혈액 안의 병으로도 나타나요. 그러면 그 중에 제일 큰 문제는 이거예요. 신체적 스트레스는 쉬고 나면 해결이 돼. 아무리 피곤해도 푹 자고 나면 어떻습니까? 뜨거운 군불 떼고 푹 자고 나면 깨져요. 근데 이거는 컨트롤이 안 돼. 그래서 오늘날 현대인들은 신체적 스트레스가 많을까, 정신적 스트레스가 많을까? 우리 양육 스트레스도 어떤 거예요, 주로? 이거야 뭐 좀 힘들긴 하지. 그렇다 한들 뭐 죽을 만큼 힘들어요? 그렇진 않잖아. 이거는 걷잡을 수가 없어요. 걷잡을 수가.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런 사람 있잖아요. 저 아파트 꼭대기 올라가가지고 아스팔트가 더 센지 지 머리가 더 센지 그걸 왜 지가 테스트해보는 거예요. 서울 가면 가끔 한강 수심을 지가 재보는 사람이 있어요. 뭐 때문에? 몸이 힘들어서 그럴까? 마음이 힘들어서 그럴까? 마음이. 오도 가도 못하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스트레스 많이 받으면 진짜 병이 난다. 뭐 때문에? 호르몬 균형이 깨져요. 우리 몸에 스트레스를 받으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쭉 올라가면 다른 호르몬이 쭉 빠져요. 그게 빠지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 거기에 뭐가 들어온다? 적신호가 들어와요. 그래서 우리 몸의 그 호르몬은 적당하게 나올 양이 정해져 있단 말이야. 풀로 나올 수 있는 게. 그럼 한쪽에 너무 많이 쭉 나오면 나머지는 나올 수가 없어요. 그리고 호르몬 균형이 깨져서 병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뭐 제가 시간 관계상 그냥 요 그림으로 보여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 얘기도 뭐 길게 할 필요 없고요. 자, 옛날에는 어떤 스트레스를 받았다? 조상들이. 호랑이 만났다. 주로 그런 거겠죠. 다치고 이런 거겠죠. 근데 오늘날은 어떤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가늘고 긴 정신적 스트레스다. 근데 옛날에 이게 수십만 년 동안 여기에 몸이 맞춰져 있어요. 몸에는 유전자가. 그래서 호랑이 만나면 우리 가슴이 어떻게 돼요? 가슴이 왜 뛸까? 호랑이 만났다. 가슴이 왜 뛸까? 네? 두 가지를 해야 돼. 뭐 해야 되죠? 자, 양주먹 쥐고 따라해봐요. 아자아자! 따라해봐. 아자아자! 때려잡자! 이제 이런 선택이 하나 있고 이런 선택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뭐예요? 자, 다시 아자아자! 힘내라 힘! 그리고 뭐 한다고? 36개. 둘 다 뭐 해야 돼요? 둘 다 힘써야 돼요. 그럼 여기 뭐가 공급이 돼야 된다? 에너지. 에너지는 어떻게 공급이 되죠? 펌핑. 많이 쓰니까 많이 보내야 돼. 그래서 위급한 상황이 된 가슴이 뭐 한다고? 그래서 심한 경우에는 자동차도 덜 올리는 기적의 힘이 나오는 것도 그때 한꺼번에 에너지를 확 몰아쓰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면 호랑이 만났을 때 2박 3일 도망 다닙니까? 순식간에 끝나요? 그럼 계속 가슴이 쿵닥쿵닥 하고 있어야 돼요? 호랑이 갔는데도 그때 뭐 해야 돼요? 지가 알아서 조잔쳐야 돼요. 주저앉혀야 돼요. 이런 거를 따라합시다. 교감신경.
쿵덕쿵덕 뛰는 게 교감신경이고 내려앉히는 걸 뭐라고? 다 같이 부교감신경. 내려앉힌다고. 그게 우리가 자동으로 돌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쿵닥쿵닥쿵닥 해가지고 팔다리에 힘을 보내고. 자, 그런데 그렇게 수십만 년을 우린 진화해 왔어요. 근데 오늘날은 이 스트레스가 많아요? 정신적 스트레스가 많아요? 이게 많지. 그런데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아도 몸의 반응은 똑같아요, 달라요? 똑같아요. 안타깝게도. 자, 그래서 좀 제가 심하게 표현하면 스트레스 받는다 이 뜻은 다른 의미로 이런 해석이 돼요. 내 목숨이 위험하다, 위태롭다, 힘내라 힘이 되고. 자, 그런데 주가 내려가는 거하고 내 목숨하고 상관이 있다 없다? 내가 주식 투자했는데 주가가 계속 내려가. 그것도 신랑 몰래 했어. 그럼 가슴이 왜 뛸까? 텔레비를 그것도 찰 수도 없고 남편한테 뭐라고 그래도 뛰는. 그래서 우리 스트레스를 받으면 가슴이 뛰는 이유는 내 몸을 지키기 위한 반응이고, 옛날엔 여기에 세팅이 돼 있었으나 요즘은 이게 더 많아서, 그래서 우리는 뭐를 해야 된다? 따라합시다. 운동을 해서 여기 올라온 에너지를 뭐 해야 된다고? 써버려야 돼요. 올라온 에너지를 써버려야 돼요. 근데 그걸 안 쓰니까 어떻게 돼요? 덕지 붙어요, 혈관에. 그래서 스트레스가 많으면 동맥경화가 생기는 거예요. 이런 원리에 의해서. 그래서 우리는 뭐를 많이 한다? 운동을. 그걸 누구랑 하면 좋다? 우리는 부부와 누구? 아이랑 가족이 함께 하면 훨씬 더 행복하죠. 맞아요? 이걸 부담이라 생각하지 말고 애 데리고 나가서 뭐 한다거나 뭐 한다고 운동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뭐 자동적으로 좀 처리되는 거 아닌가 싶고, 그래서 뭐 이거는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은 그림이고요. 자, 나머지도 쭉 있지만 이 스트레스 받으면 가슴 뛰고 하는 게 뭐라고요? 육체적 스트레스 방어작용이다 이런 뜻이에요. 자료 안 드렸어요. 이거는 학문적에서 안 드렸어요. 자, 그래서 이런 거 처리돼야 된다는 말씀이고, 그 다음에 만성 스트레스는 좋다 안 좋다? 이 설명을 뺄게요. 그래서 스트레스 받는 일이 요거는 있어요. 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쓸데없는 스트레스를 많이 받더라. 신경 안 써도 될 거를. 우리 그런 거 많죠? 텔레비 뉴스가 대표적인 거잖아. 내가 신경 안 써도 될 걸 알아가지고 골치 아픈 거 참 많고, 괜히 또 부부싸움도 하고, 그래요. 이건 넘어가고, 여기 제가 털어내기라고 써놨어요. 털어내기. 자, 지금부터 이제 이런 방법으로 터는 거 좋을까요? 뭐 적당히 술 한잔하고 이런 거는 좋겠죠. 그렇죠? 대화하기 위한 거. 근데 과하면 건강을 망치겠죠. 그걸 안 했으면 좋겠고. 자, 여기 봅시다. 운동을 하고 나면 식욕이 올라가요. 운동을 하고 나면 식욕이 올라가요. 왜 올라갈까요? 아까 스트레스 반응은 무슨 역할이라 그랬어요? 요거 있네요. 뒤에 보면 있어요. 요거. 여기 주의라고 써놨어요, 제가. 왜 스트레스 받으면 식욕이 자꾸 올라갈까요? 좀 떨어지는 사람도 있기는 해요. 한 7대3 정도 돼요. 대체적으로. 이거 왜 주의라고 써놨을까요? 자, 양주먹 치고 따라해봐요. 아자아자! 화이팅! 자, 우리 신체에서 이해하는 거는 스트레스 반응은 어떤 상태라고, 내 목숨이 위태롭다, 위험하다는 상태고, 그러니까 뭘 해야 된다? 힘을 써야 되고, 에너지를 생산해서 썼으니까 그냥 둬야 돼, 채워야 돼. 그래서 스트레스 받으면 땡기는 거예요, 음식이. 우리 몸의 반응이에요, 그냥. 그게 수십만 년 그래 왔으니까. 근데 지금은 자, 스트레스 받았어.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어요. 몸을 썼다 안 썼다? 몸을 안 썼어, 별로? 몸은 별로 많이 안 썼단 말이에요. 옛날처럼 호랑이처럼 도망가는 거 아니기 때문에 별로 안 썼어. 그런데 에너지는 팡팡 몸에 그대로 남아있다고. 덜 썼으니까. 그런데 스트레스 받는다고 어떡하죠? 불량 에너지 잔뜩 집어넣어요. 그러니까 살이 찔 확률이 점점 높아진다. 그래서 주의하라고 제가 표시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운동을 하면 이거 컨트롤 못하면 운동 아무리 해도 체중 조절이 어려워지는 상황이 되고, 저도 옛날에 88kg까지 나갔어요. 그래 37. 지금 체중 74. 이 정도면 어떻습니까? 딱 좋아요? 똥배도? 그래서 제가 먹는 거 바꿔보고 강의를 하기 시작했어요. 의사들 강의 굉장히 어려워요. 자, 오늘 강의도 대학 교수들이 와서 했으면 어떻게 했을까? 여러분 머리 아팠겠죠? 저는 그렇게 하기 싫어요. 왜? 그렇게 해줘봐야 별로 도움도 안 돼. 골치만 더 아파 차라리. 그래서 핵심적인 포인트는 정확하게 얘기해주고 어떻게 하면 오래 기억하실 건지 이런 쪽으로 얘기해서 앞에 그래서 이제 뭐 제 얘기도 개인적인 얘기도 좀 하고 등등등 이까지 온 거예요. 자, 그 점 좀 말씀드리고 뭐 그냥 했으면 좋겠다. 자, 그 다음에 스트레스 덜 받는 방법 뭐라고? 요인을 없앤다. 가능 불가능? 빨리. 가능 불가능? 요인을 없앤다. 가능 불가능? 불가능. 신랑이 나를 스트레스 받게 합니다. 신랑 없앨 수가? 그 다음에 거기서 빠져나간다. 가능 불가능? 불가능. 내가 컨트롤 되는 게 아니다 이런 말이에요. 대부분의 스트레스는. 그러나 내 마음은 내가 컨트롤 할 수 있다 없다? 뭐라고? 내려놓기, 받아들이고, 털어내고. 이건 내가 할 수 있다. 저는 어떻게 털어냈는가 좀 보여드릴까요? 뭐 하여튼 이런 거는 알아서 그냥 다양한 방법을 본인이 제일 좋은 방법 쓰시면 돼요. 어떤 게 최고다는 게 자기한테 맞는 게 최고예요. 학자가 말하는 최고가 아니고. 그래서 스트레스 해소할 때는 전제는 뭐를 해야 된다고? 건강해지지 않고 관계성이 좋아지는 걸 할 수 있다면 더 좋은데 이게 좀 만만치가 않기는 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걸 우리가 정말 잘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결국 이 마음, 내 마음, 자, 다 같이 스트레스는 마음속의 장난질이다. 마음먹기 달렸다. 내 마음먹기 달렸다. 그래서 아까 제가 그걸 가장 크게 덮을 수 있는 건 뭐라 그랬어요? 양육 보상감이라 그랬고. 그쵸? 그게 크면 나머지는 작아져요, 그냥. 왜? 우리가 뭐 쓸 수 있는 이 에너지들이 전부 다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떤 쪽으로 한쪽으로 많이 가면 이쪽은 부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자, 저는 이제 과거형 스트레스는 저는 강의를 결과가 좋을 때도 있고 안 좋을 때도 있겠죠? 좋을 때는 어떻게 할까? 자, 양주먹 쥐고 올리고. 자, 따라합시다. 아싸! 이러고 집에 룰루룰루 하고 가면 돼요? 그쵸? 아싸 하고 가면 돼요. 오늘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아이, 감사합니다. 아싸 하면 되고요. 그런데 어떤 날 강의가 영 내 마음에 안 들었어. 또 청중도 별로 안 좋아했어. 이럴 때는. 기분이 열나 나쁜데? 아싸가 안 되겠죠? 강사는 파리 목숨이에요. 단발로 해결을 봐야 돼. 단발로 해결을 못 보면 다시는 안 불러. 그럼 나가면 운전하고 가면서 뭐라고 하고 갈까요? 저는 저 혼자 욕을 한 바가지 하고 갑니다. 어떻게 한다고? 모르겠다. 한 글자씩 한번 읽어봐요. 시작. 애기. 자, 크게 따라합니다. 에라이씨 모르겠다. 이건 뺍시다. 자, 우리는 일은 이렇게 바라볼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우리 아이 키우는 거는 이렇게 바라볼 순 없지. 제가 받아들이고 양육보상감으로 좀 커버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겠다고 말씀드려요. 일은 한번 엎질러진 물 되돌이킬 수 없다. 그럼 아이는 그렇게 하면 안 되니. 그래서 우리가 학습하면서 공부하면서 좀 즐겁게 할 수 있도록 내 마인드 컨트롤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말씀드립니다. 이왕 할 거면 그렇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은 뭐예요? 내가 내 마음속의 방향을 좀 바꾸고, 그래서 지금 내가 전생에 뭐를 하고 있다고? 나를 구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어떨까요? 그럼 즐겁게 할 수 있겠죠? 큰 대수는 아니거든, 사실은. 근데, 아이고, 저것들 또 오네, 씨.
이렇게 마음을 먹으면 그 자체부터가 스트레스겠죠. 그렇죠? 그래서 들어올 때 아까 무슨 돈 주라고? 놀아주는 값. 며느리는 뭐 주라고? 커피값. 니 혼자 먹어라. 아들이나 딸한테 뭐라고? 에라이? 꽃가마. 이렇게 약간 장난도 쳐가면서 그렇게 하고 갈 때는 어떻게 한다고? 반갑다. 우리 그런 마음 아닌가요? 그게 사랑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의도적 노력이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봐요. 왜? 누구 행복하자고? 내가 행복하고 내 품 안에 있는 이 아이가 행복하면 우리 집안이 다 행복해지니까. 그래서 또 과거형은 그렇고 미래형은 어떻게 하라고요? 따라합시다. 일단 한번 부딪혀보자. 아까 그랬죠. 우리는 할배 할매 나이가 60, 70, 70이 아니고 불어나도 3살, 4살 그렇게 생각하시고. 그러니까 이렇게 본 걸로 경험이, 그래도 내 아이 키운 경험이 있으니까 충분히 완전 4살, 5살 배기, 9살 배기는 아니잖아. 그렇죠? 그러나 이렇게 눈높이를 낮춰볼 수 있으면 참 좋겠다라는 말씀이에요. 자, 그래서 일단 한번 부딪혀보자 하고 그게 반복되다 보면 어떨까요? 잘 나오면 아싸, 아니면 수정하고 그러면 되겠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자 크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저는 여러분이 보시기에 좀 괜찮아 보여요, 사람이? 예. 좀 있어 보입니까? 예. 별로 그렇지도 못해요. 근데 인상은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왜? 웃으니까. 자, 잘생겼다, 못생겼다로 따지면 A, B, C, D 등급을 매긴다 그러면 몇 등급 줄 수 있을까요? 자기 기준으로 그냥 대답해봐요. 잘생겼다, 못생겼다. 그냥 남자라서 미남이다, 아니다라는 보는 거예요. 그냥 손들어요. 제가 묻는 대로. 이제 상처 안 받을 테니까. 자, D급이다. 손들어봐요. 내 눈엔 D급이다. C급이다. B급이다. A급이다. 아니, 잘생겼냐, 못생겨라고 지금 얘기하라 그러니까, 뭐, 이렇게 아부가 심해? B 플러스. 그래, 형님아, 니 잘생겼다. 그래요. 제가 어디 가면 A, B, C, D 등급을 맨날 가면 잘 주면 B고, 아니면 C야. 뭐, 그걸 또 그렇게 또 공감하세요. 근데 인상 좋으냐, 안 좋으냐로 물어보면? A 뿔. 왜? 무슨, 뭐? 그래서 그런 제가 제 일기장에 썼던 글귀예요. 쭉 썼어요. 자, 그래서 어쨌든 간에 뭐 이런 거 쭉 하시고 이제 웃음만 하고 뒤에 행복으로 만들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짜 웃음도 있다. 뭐 괜찮다 이런 얘기예요. 과학적으로 밝혀졌다. 이 얘기는 빼겠습니다. 그 자료가 거기 잠깐 들어가 있나 모르겠는데. 요거는 그냥 집에 가서 참고를 한번 쭉 보시면 제가 얘기했는 거 기억이 나실 거예요. 거긴 안 들어가 있구나. 자, 읽어봅시다. 자, 이거는, 박장대소를 한 번을 하면은 윗몸 일으키기 25번, 10초를 하면, 윗몸 일으키기 3번, 15초를 하면 어떻게 된다고? 전력 질주 100m를 한 거랑 똑같대요. 믿어지세요? 저는 강의를 해도요, 이론만 얘기해 주는 거 정말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자, 공부는 뭐로 한다? 머리로, 몸으로, 마음으로. 자, 여기서 웃음의 효과가 정말로 이런 효과가 있는지 제가 한번 보여드릴 테니까 적극적으로 큰 소리로 동참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전부 다 똥배 손을 한번 접어요. 누가 여기 따라옵니까? 똥배 여기입니다. 자, 우리는 어떤 말을 할 때 숨을 들이쉬다가 내쉬면서 말을 하기 때문에 배에 힘이 들어가야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들이쉬면서 말을 하는 경우는 있슈 없슈? 있습니다. 죽을 때. 딱 이때. 대신 전부 다 말을 할 때는 이제 더 내쉬어야 돼요. 근데 배에 힘을 줘야 돼요. 그래서 어떤 말을 할 때 힘이 제일 많이 들어가는지 한번 느껴봐요. 자, 배에 손을 딱 대고 큰 소리로 다 같이. 나는 웃으며 산다. 나는 웃다가 죽을란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게 배에 힘이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근데 어떤 말 할 때 힘이 들어가는지 잘 모르겠어요. 들어가긴 들어가는데 한 글자씩 해볼게요. 다 같이 가. 크게 가. 나. 하. 자. 차. 파. 하. 어떤 글자 말할 때?
하라고 할 때. 자, 우리가 소리는 들이신 숨을 뱉어내는 양으로 조절하는 거예요. 그 양을 조절할 때 입을 벌리기도 하고 입술로 닫기도 하고 이빨로 닫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자, 다 같이 하 하니까 어떻게 해야 돼? 입을 쫙 벌리고 뿜어내야 돼요. 그러니까 배에 힘을 쫙 줘야 돼요. 그래서 이제 한번 웃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나는 웃으면서 한다. 크게 나는 웃으면서 한다. 나는 웃다가 죽을란다. 계속 크게 계속 하면서 하면서 자, 배를 느껴봐요. 자, 배가 어떻게 돼요? 쫙쫙쫙 하고 지금 짧게 이렇게 했는데도 몸에 열이 후끈 달아올라요. 그래서 지금 억지 웃음이라도 이런데 진짜 웃음이 나면 우리 어디 가서 실컷 웃고 나면 뭐라 그래요? 배가 아프고 소화가 잘 되고 운동이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근데 이거를 억지로 하라 그래도 한단 말이에요. 특히 몸에 병이 나서 하는 사람들은 어때요? 가끔 웃음치료 들어보면 그렇잖아요. 나는 이런 병이 있었는데 웃음으로 고쳤다 이런 사람 있죠? 뭐 때문에? 방금 내 몸의 에너지를 확 짜내고 운동을 해서 에너지 발산을 합니다. 거기서 틀어지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운동 효과가 무척 뛰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방금 짧게지만 이렇게 해보니까 한 번에 이 효과가 있다는 게 대체적으로 수치가 정확하다 안 하다 이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로 한 15초 웃어지면 이 정도 전력 질주한 효과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 15초 서로 마주보면서 자, 시작. 마주보고 한번 웃어봐요. 마주보고 거기 둘이 마주보고 15초. 자, 제가 해드릴게요. 자, 1, 2 계속 해봐요. 그래서 억지로라도 해봐요. 새끼 돌았나? 자, 지금 제가 한 15초 이래 보니까 지금 몸에 열이 어때요? 확 나죠? 여러분, 이거를 억지로라도 하는데 아이들하고 재미있는 놀이를 만들어서 하고 가족이 게임을 하고 이러면 어떨까요? 훨씬 좋고. 그래서 코미디 프로 많이 보세요. 찔찔 짜는 드라마도 괜찮지만 복삭 속았어도 괜찮지만 그런 거.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봐요. 웃으면 당연히 배고파지겠죠. 운동이 되니까. 웃으면 축축축축 운동을 하니까 근육 운동을 하는 거예요. 뱃살도 들어가요. 젊어진다. 행복해진다. 맞아요? 동의합니까? 네. 그 다음 인생이 제가 강의 점수가 높은 이유가 뭔 줄 아세요? 보통 어디 가면? 오늘도 몰라 하여튼 간에 강의 점수가 높은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예요? 잘생겨서가 아니라 인상이 좋아서 한 50점은 먹고 들어가요. 자, 그렇다 말씀드리고 자, 같이 웃음은 전염된다. 자, 둘이 마주보고 가위바위보. 신랑하고 하세요. 신랑하고 여기 어머니 나하고 자, 둘이 마주보고 자, 가위바위보. 자, 이긴 사람 손 들어요. 이긴 사람. 자, 이긴 사람은 앞에 사람이 무슨 짓을 해도 무표정하게 웃지 말고 참기. 아셨어요? 자, 그 다음에 진 사람 손 들어요. 벌칙으로 그 사람 보고 자, 웃으면서 크게 한번 웃겨봅니다. 자, 시작. 자, 상대방이 웃으면 내가 참으려고 해도 참아져요, 안 참아져요? 나 끝까지 참았다 손 들어봐요. 없어요. 다 웃어요, 그냥. 따라합시다. 웃음은 전염된다. 여러분이 집에 가셔서 웃음 바이러스가 되십시오. 그걸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그런 상황은 좀 만들어야 돼요.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집에 웃음 존을 만드는 거 하나 좋은 방법이 있어요. 웃음 존. 자, 그리고 하버드 대학교 연구에서 80년 이상 연구를 했는데
관계의 질이 좋으면 행복하다 그랬어요. 자, 그중 여기 자 빨간 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기 앞에 보고 시작. 배우자 만족도가 높고 남녀하실 때는 신체적인 고통이 심한 날에도 마음은 행복하다. 확 줄이면 아파도 행복하다. 뭐가 좋으면? 부부 관계가 좋으면. 그 밑에 시작. 기억력에 따르고 있어. 따라합시다. 치매 예방. 치매가 최고의 치매 예방약은 누구다? 배우자다. 각방 써야 것이오, 합방이 좋것이오. 각방 쓰는 사람이 너무 많아. 합방하셔야 돼요. 특별한 병적인 이유가 있는 게 아니라면 그 이유는 여기에 덧붙여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짜로 만드는 행복 호르몬이라고 거기 마지막 페이지에 있을 거예요 아마. 마지막 페이지 말고 그 앞에 하나 있네요. 자 봅시다. 행복 온도를 올린다. 요거 한 가지만 테스트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봅시다. 자 지금 여러분들의 기분을 그냥 행복 온도라고 해서 0도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제가 뭔가를 시킬 테니까 한번 직접 한번 해보세요. 자 그러면서 기분이 좋아지는지 안 좋아지는지. 자 자기 손등을 이렇게 비벼봐요. 자 손등도 토닥. 자 토닥토닥 하시고. 자 기분이 좋아져요 안 좋아져요? 자 자기 이름을 부르면서 따라합니다. 용범아. 자기 이름 부르면서 하라 그러니까 용범아. 사랑한다. 사느라고 애썼다. 이거 토닥토닥 이것만 해줬는데 지금 행복 온도가 좀 올라갔어요 안 올라갔어요? 올라갔죠? 자 그 다음에 꼭 껴안고 꼭 껴안고 흔들어주고. 자 뽀뽀 한번 쭉 합니다. 이렇게 했더니 기분이가 확 좋아졌다. 자 손 내리고 차렷. 하나 둘 셋 넷 다섯. 툭 떨어졌어요. 신기하게도 지금 이렇게 다운됐던 기분이 딱 한 가지만 했어요. 자, 다시 토닥토닥 하시고. 용범아 사랑한다. 애썼다. 앞으로 잘 살아가보자. 자, 꼭 껴안고 뽀뽀 한번 쭉. 했더니 이렇게 기분이 확 좋아졌어요. 자, 따라합시다. 스킨십을 하면 행복 호르몬이 콸콸 나온다. 그 행복 호르몬 이름이 뭐냐면 따라합시다. 옥시크린. 죄송합니다. 말을 잘못했어요. 옥시토신이라는 호르몬이 우리 몸에서 콸콸 나와요. 따라서 행복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자 이번에는 자 둘이 서로 자 둘이 마주 보시고 부부 마주 보시고 그쪽도 좀 가까이 앉아서 자 둘이 마주 보시고 뭐 강사가 시키는 거니까 그냥 하세요. 좀 가까이 좀 앉으시라고. 자 서로 손을 잡고 자 토닥토닥 해주시고. 수고했다고 같이 좀 해. 이럴 때 와서 남의 감 잡아보지 언제 잡아보노. 강사가 시켜서 잡았다 그러면 되는데. 자 토닥토닥 하시고. 수고했다. 사느라고 욕봤다. 자 둘이 꼭 껴안아봐요. 토닥토닥. 꼭 껴안아봐요. 토닥토닥. 꼭 껴안고. 부부는 더 껴안을 수 있잖아. 이상하게도 내가 혼자 안을 때보다 다른 사람을 함께 안으니까 훨씬 더 기분이 좋아요. 단 전제가 있습니다. 처음 보는 사람과 앉자 그러면 No. 서로 신뢰가 있는 사람들끼리 안았을 때 내 혼자 내 몸을 마사지 해주는 것보다 훨씬 더 이 옥시토신이 나오는 효과가 크다. 그래서 여러분 각방을 하는 게 좋습니까? 합방이 좋겠습니까? 네, 합방이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집에 돌아가시면 이런 행복 호르몬을 어떻게 하라고 아주 잘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부부 스킨십의 장점은 뭐라고요? 치매 예방, 사랑도 넘치고 뭐 여러 가지 효과를 낼 수가 있다. 그리고 할아버지 할머니가 서로 보듬고 이렇게 스킨십하는 모습들을 자연스럽게 아이들이 부부가 저렇게 사랑하는 모습을 저렇게 표현하는구나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도
뭐 걷다 대고 뭐 찐한 그런 뜻이 아니라 간단하게 뽀뽀하는 것도 부끄러워 마시고 뭐 손잡고 어깨 동무하고 이런 거를 아이들 앞에서도 좀 자연스럽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서로를 보듬어주고 아껴주는 거라고. 그걸 그냥 이론으로 가르치시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 삶 속에서 몸으로 가르치시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부부가 함께 하기에 가장 좋은 운동은 무슨 운동이라고요? 레슬링입니다. 복장은 뭐로 해야 된다고요? 그렇게 또 말을 진하게 하시노. 자, 따라해봐요. 다 같이. 야간 정장으로. 앞으로 어디 가서 그 말을 그래 하지 말고 야간 정장이라 이렇게 말하세요. 그 야간 정장이라는 이 좋은 말을 냅두고 왜 그걸 홀딱 묶으라고 해요. 야간 정장을 좀 말하기 힘든다 그러면 따라합시다. 천연 가죽 잠바로. 그 홀딱 이렇게 하지 말고 예,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행복하게 좀 살아가셨으면 좋겠고,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선물을 드린다는데 제 이 책인데요. 제가 부부가 행복하게 좀 살아가세요라고 하고, 이제 행혼여행이라고 이제 그 중년 이후에 부부가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쓴 책이에요. 원래는 한두 명만 주는데, 이거 뭐지? 선거 때문에 가족센터에서 아무 선물도 못 주고 한다 그러길래 나도 경주 시민으로서 여러분에게 선물을 좀 드리려고 가져왔어요. 대신 숙제 있습니다. 잘 읽으시고 주변 사람들한테 10권씩 팔기. 인터넷으로 사면 되고요. 나가실 때 제가 여기에다가 성함 써서 사인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례대로 나가십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건강하십시오. 행복하십시오.